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국엔 헐크 호건, 한국엔 이왕표. 명절이면 이왕표가 훨씬 덩치가 큰 백인 선수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왕표 대표는 50이 넘어서도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밥샘과 종합격투기 경기를 벌여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환갑을 넘긴 2015년 은퇴 경기도 계획했지만 건강 때문에 4강링에 오르지는 못한 채 은퇴식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2013년 담도암으로 쓰러지고 수술 후에 다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오늘 그는 삶의 링에서 영원히 내려왔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전을 피하지 않았던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치며 정부와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삶의 궤적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2018년 9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마무리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하느라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미국과 다시 무역협정을 하면서 우린 무엇을 양보하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에요. 협정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협상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은 협상 실질적인 합의는 3월 달에 네. 3월 26일 발표됐고 오늘이 이제 9월 달이니까 한 5개월 만에 내용을 공개했죠. 일단은 내용 공개까지 한 거 보면 협상 내용은 일단은 마무리된 걸로 일단은 봐야 되겠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1단은이라고 하셨으면 네. 2단은 뭡니까? 절차가 남아있죠. 절차가 이제 국회 비준이라든지 이런 절차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방했습니까, 우리? 이거는 협상이 좀 독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협상에서 만약에 등가 같은 권력, 그러니까 우리 이퀄 파워라고 보통 협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FTA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제기해서 네. 새로 이제 시작한 협상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관철했느냐. 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그동안 우리가 한미 FTA에서 갖고 있던 소위 말해서 불만 조항, ISDS 같은 게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 조항입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관철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우선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에 대한 요구, 미국 수출 자동차에 대한 요구는 거의 다 들어줬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 ISDS에 대해서는 우선 폐지는 실패를 했지만 네.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복소송 방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을 얻어낸 걸 보면 그래도 상대적인 선방은 있었지 않느냐. 특히 이제 미국이 철강을 들고 들어오고 농산물을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물론 딴 차원이지만 그걸 FTA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총평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어떤 건지 조금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농업은 지켰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지킨 겁니까?
원래 철강은 FWTO 품목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보를 들고 나오면서 철강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무역 확장법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 232조에 의한 예외를 들고 왔거든요. 안보에 위협이 되면은 대통령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장목으로 들고 와서 무역 제한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합의를 해줬어요. 최근 3년간의 평균의 70%만을 TRQ 방식으로 수입하겠다. TRQ 방식이라는 건 그때까지는 낮은 관세로 하지만 그걸 넘어가면 높은 관세라는 테리프 레이트 쿼타 방식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역시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어제 우리의 그 예외를 또 허용을 해줬어요. 철강에 대해서. 본인이 해놓고 또 이제 예외를 허용해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고 농업 분야를 보면 미국이 이제 체리가 거의 1억 달러어치를 우리한테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리,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품목들에 대한 것은 무모하고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할 만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철강과 농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강과 농업에서 추가 개방은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쇠고기가 30개월 미만만 들어오게 되는 또 30개월 미만 중에서도 특수 부위는 제외한 살코기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옛날에 광우병이니 뭐 이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30개월 이상 요구를 해달라. 라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부위를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미국의 위생 검역 기준을 통과한 것은 모두 괜찮은 걸로 인정해달라. 자동차처럼 했을 때 만약에 그걸 했으면 우리는 엄청난 시장 개방이 되는 건데 그걸 막았고 체리도 사실은 1억 달러인데 이걸 완전히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성장 주력 산업을 조금 더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협상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뭐 얘기하기는 쉽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때문에 너희들은 실제로 170만 대씩 팔아먹고 우리나라 만 대도 수입 안 하는 이 나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출발한 게 협상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거를 괜히 또 이슈로 들고 나가가지고 하면 또 농업 철강 또 다 줘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은 조금 협상 내용을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상적인 경우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IT, AI, 반도체, 이 게임, 요새 이제 한국이 잘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무조건 서비스 진화까지 열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제 이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우리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일단 앞장섰고 일단 그런 측면에선 선방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런 협상은 우리가 당하는 입장은 가급적이면 이슈를 거기에 한정돼서 해야 하는 게 좋지. 확장하면 이거 하면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 이퀄 파워가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세계 기준이나 신기술이 미국에서 나오고 마켓 규모가 세계에서 1위잖아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수출 의존 경제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시장 규모 일명 우리 국제경제에서는 라지 컨트리 이펙트라고 하는 대국 효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슈를 벌리지 않고 거기에서 수생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대응을 얻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전략이 최선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점을 막고 최대한 골문을 지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과 미국 그 자유무역 협정 FTA 관련된 협상문이 지금 공개돼서요. 광노선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얻은 것으로 꼽히는 것은 이제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 ISDS죠. 이게 원래 우리의 요구대로 소송 요건은 투자자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입증 책임 또는 이제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증명 책임은 뭐냐면 제가 법학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입증 책임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 주장하는 내용이 관찰됐을 때 본인이 유리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가 본인이 주장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가 돼서 이제 소송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관철했다기보다 그냥 절차상 그것을 분명히 문구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정한 것은 이중소송 금지죠. 한번 예를 들어서 땀조에서 패소했는데 이걸 한미 FTA에 근거한 또 다른 소송으로 중복 소송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한미 FTA를 통한 ISDS의 절차 진행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중복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소송 금지 원칙. 그게 오히려 더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이 가치 됩니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ISDS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조항이 독수 조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건 반대로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항일 텐데 미국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을 양보했을까요? 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항을 폐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양보의 모양새만 갖춘 것이죠. 문안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중복소송 방지를 했고 그러나 딴 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딴 데 안 했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보의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미국의 입장을 관찰한 아주 교묘하고 높은 수준의 협상 전략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어쨌건 이 중복 제소 방지 조항을 협정문에 반영한 것. 그렇습니다. 반영은 했는데 그게 실체적인 반영이 아니라 절차적 반영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 없애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중복소송 방지라든지 이것을 입증 책임의 원고 소송자 원고 책임 부여라는 것은 실체적인 것보다는 실제로는 절차적인 것이고 이미 뭐 당연히 있던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측면에서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현재 이 국가분쟁 소송으로 걸려있는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이건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소송 진행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뭐 법에 뭐 다 그렇지만 이미 소송 진행 것은 한미 FTA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중복소송 금지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얻은 것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자동차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겠죠. 구체적으로 자동차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얼마나 양보한 겁니까? 가장 이번에 이제 미국이 원했던 것이 자동차 부분의 시장 개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사를 시작하고 한미 FTA를 테러버한 협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의 일자리를 바꾸는 아주 그 나쁜 협상이다. 라고 일자리 킬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뭐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전후방 연방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철강도 있어야 되고 전장이라고 그래서 전자장비도 있어야 되고 각종 부품들이 다 있어서 그것이 조립돼서 이제 어셈블러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제 에이전시도 있어야 되고 딜러망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전후방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 자동차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차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FTA가 바로 미국 자동차를 한국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를 막는 나쁜 협상이라고 아주 테러블한 협상이라고 지목해서 시작한 게 바로 자동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동차에 대한 것은 다 양보를 받아낸 그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요. 다음 같은 네 가지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25% 관세에서 2021년
관세 폐지로 돼 있던 픽업 트럭이 있거든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 농촌에서 큰 카우보이 모자 쓰고 픽업 트럭 몰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건데 네네네. 이것이 20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 게 그대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2041년에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거의 뭐 20년 동안 이거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도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두 번째 양보는 연비 등 환경 요건을 21년에서 25년 사이에 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연비 기준, 온실가스 기준을 정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이런 걸 정할 때 미국의 아니면 미국의 상황이나 국제 동향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달라. 네. 이건 딱 21년 들어도 25년 사이에. 미국에 유리한.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네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까다롭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고 또 도시화에 다 몰려 살기 때문에 연비 기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우리는 가입된 나라라 스스로 감축하게 돼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국의 입장을 바꿔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배출해도 별로 오염이나 먼지가 안 쌓여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해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안전 기준이라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안전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만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그런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걸로 해달라. 네. 따로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그래서 현재 각 사별, 제조사별로 2만 5천 대까지는 연비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2배로 늘려서 각 제작사별로 5만 대로 늘려를 줬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양보고요. 자동차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미국산 자동차가 이제 수입을 했으면 부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오래 진행하면. 이렇게 미국산 자동차의 교체 부품을 수입할 때 역시 미국 안전 기준을 적용해서 한국 기준을 면제해달라 하는 네 가지가 주요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통과가 되는 양보받은 그런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고가 나면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걸 어떻게 책임을 물거나 법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기준 같은 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도로가 넓고 그다음에 직선 도로가 많잖아요. 큰 땅이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전기준들이 해놓고 범퍼의 제약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인의 주장은 네. 우리 기준만큼 엄격한 기준은 없다. 안전 기준이.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준이 통과된 것은 한국 기준 정도는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미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데 가든지 미국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협상을 진행하는 게 미국인의 독특한 협상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도 이제 대미 수출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다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좀 변해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우선 단기적인 우선 급하게 현안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우리 자동차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소위 말해서 경쟁 우위 전략 측면에서 보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네. 저희가 안보를 이유한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놨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를 25%까지 매기겠다. 이 얘기는 우린 가격 경쟁력 때문에 도저히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관세 폭탄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저는 뭐 생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철강에 있어서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에서 다시 면제를 받았듯이 우리는 안보 동맹 국가다라는 네. 측면에서 예외를 받는 방법이 통상 외교를 통한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나 올해 여름도 그랬지만 이 제트기류가 움직이지도 않고 해서 엄청나게 더위와 추위와 홍수, 폭풍, 태풍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분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자동차 개발과 판매, 상품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제 4차 산업에 AI가 해서 모든 것을 연결을 동시에 해주고 한 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건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올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다 하지 않더라도 웬만큼 앉아있지 않고 또 뭐 쉬는 시간도 갖더라도 자기가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의 개발과 상품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미중 의존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반을 거기서 미중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굉장히 있으니 네. 그런 나라들의 이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급한 불은 끄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차산업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트럼프가 아까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는 게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대방이 이런 캐릭터면 이렇게 협상할 때 더 용이합니까? 아니면 더 어렵습니까? 우선 겉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에 또 감정에 많이 휘둘려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약할 것이다라는 것을 해주면 우리 마음대로 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네. 어려운 협상사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협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아베 일본 총리가 잘합니다. 네. 뭐 표현을 보면 트럼프의 그래서 각별하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네, 트럼프의 마음 환심을 많이 샀죠. 아베 네, 총리가. 그러니까 어쨌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예측 불가한 캐릭터지만 어쨌건 그 기본 바탕이 사업가기 때문에 또 내줄 때는 확실히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용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말씀 광노성 동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랑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이것 개정 협상 문안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철강과 농업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불리한 국가 간 소송의 독소 조항을 손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곽 교수님과 함께 평가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미 FTA 1번이고요. 2번은 한미 FBI입니다. 네, 간만에 퀴즈를 내고 부끄러워지는 보기였습니다. 1번 한미 FTA, 2번 한미 FBI. 정답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보내주세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6774님, 한미 FTA입니다. 한국경제임은 수출무역인데 여러모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들어 보이네요. 6453님, 한미 FTA 농업축산물, 수산물 피해는 없는지요? 보내주셨고요. 8516님, 한미 FTA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배웁니다. 8207님 한미 FTA, 9193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개학하고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